안녕하십니까. 명품 변호사 TV의 조영주 변호사입니다. 상속 강의, 상속 기본 강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고 계시죠? 지금은 기본적인 강의를 하지만 나중에는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판례 얘기들을 많이 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네. 이제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은 이제 남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보통 생각하죠. 예.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들을 우리가 상속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상속인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나눌지를 정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남긴 게 있다면 그 유언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유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유언도 없이 가시는 분도 많은데, 그러면 이 상속인들 간에 우리가 이제 그 상속인들을 공동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한 명의 경우도 있고 여러 명의 경우도 있겠죠. 한 명이면 그 상속인이 알아서 다 하면 되니까 따로 상속재산 분할의 절차가 필요 없지만, 여러 명의 경우에는 어차피 협의를 해야 돼요. 자, 상속재산은 이게 일단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이 되면 공유관계가 돼요. 공유라고 하는 것은 각자 지분을 가지고서 관리를 하는 거고,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그러한 소유관계를 우리가 이제 공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 상태인데, 이제 공유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분을 가지면 이게 이제 재산을 활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되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재산을 쪼개서 각 상속인 간에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맞지, 이거를 어떤 부동산에 각자 지분을 넣어서 관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의 이 상속분에 따라서 어떻게 상속재산을 정리할 건가, 일종의 청산행위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상속재산 분할 절차라고 합니다. 자, 상속재산의 분할은 1차적인 방법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예요. 협의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돌아가신 분이 지정할 수도 있고, 이거를 누가 분할할지 제3자를 선정해서 그 3자가 분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5년 동안은 분할하지 마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협의나 지정해서 하거나 제3자가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비송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당연히 이제 공동상속인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괄적인 수중자도 거의 상속인하고 똑같은 지위니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분을 양도받은 제3자도 이론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상속인의 채권자도 할 수 있어요. 상속인의 채권자들은 빨리 이게 돼서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인들이 이 재산을 나누지 않네? 그러면은 상속인의 채권자도 그 사람이 상속인이 돈을 받으면 그거를 자기가 추심할 수 있으니까 상속인의 채권자도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행의 취소 소송도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는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 모든 상속인이 다 들어야 돼요. 만약 상속인이 5명인데 4명이서 하고 1명이 안 했다, 이거는 원천적으로 무효예요. 상속재산의 방법은 5명이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재판을 할 때도 1명이 4명을 상대로 하든지 2명이 3명을 상대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 항상 같이 가는 게 기여분이에요. 왜냐하면 기여분은 이런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중 공동상속인 중에 1명이 내가 부모를 모셨다, 부양했다, 간호했다, 내가 재산을 구입하는데 돈을 줬다, 여러 가지의 사정을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할 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 상속재산 중에 이 기여분은 빠지거든요. 빠진 거 가지고 또 분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어야만 기여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나눌 것이냐. 현금만 있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만 있는 경우도 있겠고, 뭐 주식 상속재산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요. 기본적으로 상속재산 중에 채권은 분할돼서 가져요. 그러니까 예금 채권이나 현금은 그냥 나눠지거든요. 나눠진 대로 가지면 되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인 재산의 공평한 분할을 위해서는 그런 원칙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런 채권 같은 거, 예금 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상속재산 분할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는 현물 분할, 뭐 예를 들어서 땅이 세 개다 그러면 세 명이면 하나씩 갖자. 가치가 같으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가치가 이제 다르게 되면 각 감정 평가를 해서 이 비교가 되는 부분, 이 부분들을 돈으로 그러니까 물건도 같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또 돈으로도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아파트 가질게 대신에 그 지분만큼 현금으로 줄게,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대상 분할이라고 하는데, 누구는 부동산을 갖고 누구는 돈을 갖고 뭐 이렇게 협의가 되면 다 가능하고요. 또 법원에서 결정할 때도 비슷한 가치, 그 지분에 맞는 가치를 산정할 때 누구는 부동산으로, 누구는 돈으로, 누구는 뭐 현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든가 협의가 끝나면 소급해서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부터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법률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현물 분할인 경우에만 소급표가 있는 것이고요. 대금 분할일 경우에는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급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때로는 법원에서는 뭐 부동산인 경우에는 뭐 부동산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재산 같은 경우에도 가치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 재산을 경매에 넘겨서 돈으로 이제 환가를 해요. 그래서 환가한 거를 이제 지분대로 나눠주는 것도 가능해서 경매를 통해서 재산 분할 협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재산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여분도 확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수익 부분, 미리 증여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부분도 상속재산 계산할 때는 그 부분을 이제 차감을 해서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상당히 이제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일단은 상속인 지위가 있느냐, 뭐 상속 결격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 중에 자식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속인을 확정하는 절차가 일단 중요하고요. 근데 이건 크게 문제는 없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숨겨져 있는 상속재산을 찾아내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 상속재산 분할 합의할 때 이렇게 재산이 밝혀졌는데 뭐 또 아버지께 부모께 나왔어요.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협의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여러 번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판할 때 어떻게든 피상속인의 재산을 많이 찾아내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해놓으면 상관이 없지만 제3자의 명의 아니면은 이 상속인의 명의를 차명으로 명의 신탁을 해서 재산을 돌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상속인은 모르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다 들어와서 이제 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근데 뭐 다 몰라요. 어떤 상속인이 아버지가 자기 이름으로 뭘 해줬는데 얘기 안 해요. 근데 어쨌든 뭐 그것도 잘 찾아내서 이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할 때 그걸 대상으로 넣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튀어나와요. 그냥 보여지는 것만 재산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것도 본인 거든 돌아가신 분 거든 또 찾아내서,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거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으로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걸 잘 찾아내서 잘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 하실 때는 상속 전문가인 안다 상속연구소와 잘 얘기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